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얘기는 아닌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망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망할 거예요 하는 그런 망함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오늘은 이제 주식이 망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비즈니스가 망한 얘기인데 멀리 돌아가지 않고 제가 망한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망한 얘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대차게 망한 얘기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나름 선배 투자자랍시고 잘한답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도 성공과 실패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내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투자 인생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별로 그렇게 부끄러운 건 없고,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기록을 하나 남김으로써 조금 더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드리기 위함이니까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망한 사업 아이템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VR 게임방입니다. 제가 이제 VR 게임방을 한 2년 반 좀 전에, 3년 좀 안 됐어요. 3년 좀 되기 전에 창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창 VR방 붐이 막 일어나고 있던 끝자락쯤입니다.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은 끝자락쯤에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막 거품치고 올라가가지고 고점에서 물린 거죠. 그렇게 돼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물렸다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게, 어쨌든 이제 제가 투자한 거 대비 이상으로 수익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은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왜냐면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전국에 VR 붐이 이렇게 꺼져가는 때였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주식에서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한탕주의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 한 방을 노리고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제가 이 VR 게임장을 할 때는 저 역시 약간 그 한탕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당시는 꽤 대박 아이템이었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했으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만 하면은 단기간에 투자금 회수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더 잘 되면은 단기간에 좀 고액의 그런 권리금을 받으면서 넘기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VR 게임장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그냥 일반 사무실로 쓰던 그런 게 조금 아까워서 뭐 카페 같은 거에다가 샵인샵 개념으로 안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한참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카페는 제가 이제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음료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는 나랑 안 맞는다. 근데 내가 이제 뭐 술 먹고 뭐 그러는 와중에 VR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 새로운 기술, 첨단 그런 트렌드 뭐 이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VR이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그래서 뭐 어찌 하다가 VR 게임장 안에 사무실도 만들고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오래 되면은, 그 사업을 오래 하게 되면은 안에 사무실 운영할 겸 쭉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잘 되면은 조금 약간 권리금을 받고 시세 차익을 봐보자, 이런 생각으로, 마치 주식하는 심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은 오래 했지만 이렇게 자영업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했죠. 그래서 그 무모한 와중에 오픈을 하고 나니까는 이게 내 생각 같지 않구나. 일단 첫 번째로는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이 안 나오니까는 저는 이제 그냥 오토 매장을 돌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매장에 신경을 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매니저를 두고 그렇게 돌리려고 그랬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매니저를 두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저한테 남는 게 없으니 매니저는 무슨 매니저냐. 물론 이제 뭐 직원은 있었지만 내가 직접 매장에 나가는 일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매장을 출퇴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영업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게으른 사람은 아닌데, 처자식 부양하고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 자영업의 세계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작년쯤에 코로나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서 PC방 영업 제한 막 이런 거 막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예 영업 정지도 된 적이 있었고, 이 VR 게임방이 뭐 행정적으로 뭔가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PC방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제한, 영업 정지 이런 거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손님들은 가뜩이나 줄고 있었는데 쭉쭉쭉쭉 줄고, 그래서 이게 오픈을 해놓는 것보다는 닫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인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처럼 해서 이제 그냥 매장을 정리하게 돼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투자금도 못 건졌겠죠. 당연히 주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 있다가 반토막 나고 막 75% 까지고 갑자기 상폐되고 그러면서 투자금을 전부 다 날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이번 계기로. 뭘 느꼈냐면, 주식이 정말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이구나. 똑같은 돈이 있으면 이렇게 도박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 주식으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안정적이구나.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쳐볼게요. 5억을 가지고 빡 때려봐가지고 PC방이나 VR방 같은 거 창업해가지고 뭐 잘 되면은 10억도 벌 수 있고 뭐 그러겠지만, 안 되면 5억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5억이 있으면 5억 갖고 다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PC방도 5억으로 안 해도 돼요. 1억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요. 1억 없어도 창업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더 규모를 작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하지만, 이게 다 지나서 하는 얘기고. 근데 주식은 이제 제가 할 줄 알아서 그런 건지, 뭐 예를 들어 내가 5억이 있는데 5억을 한 번에 다 몰빵을 빡 때려버린다던가 그런 거는 아예 저한테 그냥 옵션에 없거든요. 이걸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비중 관리 이런 얘기를 정말 뭐라고 하지? 성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막 여러분들한테 탈무드의 그런 뭐 진리 이런 것처럼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얼마든지 운영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 자영업도 그런 식으로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투자금 한 번에 해서 오픈할 때 이제 많은 설비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는 운영이 있잖아요. 뭐 내가 나가서 출근을 하느냐, 매니저를 두느냐, 알바를 몇 명 쓰느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느냐, 이런 운영적인 노하우가 나름 사업을 하면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잘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운영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악재를 맞은 거죠. 게다가 이거를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악재를 맞아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받게 됐는데, 이 VR방 접은 지 지금 아직 며칠 안 된 상황인데, 그 며칠 사이에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많이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뭐 그러고 있었지만, 주식을 내가 해왔던 게 맞는 방식이었구나. 투자를 VR방 창업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그 VR방은 망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뭐 파산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굉장히 대차게 망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베팅을 한 거죠. 뭐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모아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산을 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갔다. 이런 소문도 들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제가 한 3년 안 되는 사이에 솔직히 말하면 투자금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수도 제법 컸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가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울 수도권 부근에 70평대 정도의 매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작은 매장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투자금을 다 날렸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 자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하나는 굉장히 크게 망했지만 다른 데서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주식, 뭐 그리고 다른 투자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 자산은 오히려 키워졌죠. 물론 이거 안 망하고, 아니면은 이 VR방을 안 하고 제가 시간을 되돌려서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했었더라면 작년같이 그런 대세 상승장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벌 수가 있었겠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에서 굉장히 대차게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이 사람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포인트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따지고 보면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8천만 원 어딘가 몰빵을 하고 2천만 원으로 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상 몰빵이잖아요. 비율이 안 맞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비율도 적당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
분산을 했지만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은 연쇄적으로 잘못되게 플랜을 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덜 하는데, 이제 뭐 대출에 또 집 사고, 대출에 집 사고, 뭐 보증금으로 집 사고, 이런 식으로 집 여러 개 사놓고서 나는 집이 여러 개지 분산 투자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집 하나가 뭔가 이제 깡통이 되고 잘못되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지 않았다는 게 뭐 제가 잘한 거라면 잘한 거겠죠.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분산 투자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분산 투자한 종목들이 대부분 그냥 바이오주라던가, 대부분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대부분 뭔가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중소형주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해놓고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잘못되면은 다른 것들도 따라서 우르르르 잘못돼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게 과연 분산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분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력이 되는 선에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예를 5억으로 들었으니까 5억으로 뭔가 크게 내가 뭔가 좀 매장을 하나 내야지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5억이 전 재산인데 그 5억 전 재산을 가지고 그걸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더 실제로는 5억이 없는데 대출을 더 끌어와가지고 그냥 빚으로 그냥 빡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집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이상 돈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갖고 하는 거는, 그것도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예 그냥 전체 자산 대비해서 더 오버해가지고 이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도박이 성공하면은 좀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안 되면은 그냥 그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이제 망하는 시점이 되면은 속이 상하니까는 그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기억을 안 하거든요. 저도 사실 알고 있었죠. 이 VR방을 하면서 무조건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도 뭔가 안 풀려나갈 때 속은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처음 하니까.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본인이 그런 설계를 해놓은 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얼마든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 뭐 이 주식은 우량하니까 뭐 좀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고 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우량한 주식이 알 수 없는 변수를 맞거나 이 전체 시장에 커다란 폭풍이 와서 뭔가 좀 큰 하락을 맞게 되면은 본인의 그 경제는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잘못돼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할 때도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무리한 투자는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아요. 5억이 있더라도 이 5억으로 한 번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정말로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00만 원씩 그냥 분할 매수, 100만 원씩. 100만 원씩 5억을 분할 매수하려 그러면은 몇 번을 사야 되는 겁니까? 500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주식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분할해서 자영업,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의 장점은 극대화해서 하면서 수익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요즘에 좀 장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주식의 장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주식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나에게 주어진 좋은 카드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자영업을 통해서 크게 뭔가 배운 게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자영업 하기 싫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자영업 안 하고 지금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 자산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뭔가 좀 불만족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든 건데, 굳이 그렇게 욕심낼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이런 매장을 다시 차린다던가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했던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제대로 망하지 않는 플랜을 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망한 얘기 하면서, 딴에는 제가 이제 복귀하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좀 되게 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뻔한 거를
겪어보니까 절절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주식하는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면서 뻔한 얘기들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건드려지는 게 없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예요. 뻔한 얘기가 마음속에 건드려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뻔한 거를 실천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단순 명료한 팩트로 이렇게 결론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생활 그리고 경제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